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엔 애플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애플이었는데 무려 1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덕분인데요. 네, 해당 소식에 애플의 주가 5%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증시에도 시원한 훈풍이 불어준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오늘 콘텐츠, 게임주들 대거 성적을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 같이 물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특히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엠러빈과 아이온큐의 주가 흐름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현명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애플의 투자 소식과 러시아 쪽 종전 이슈,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세 관련 소식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3대 지수 결국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 지수는 0.18% 상승, S&P 500 지수는 0.73% 오르면서 6,300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21%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소비재 쪽이 특히나 좋았는데요.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 모두 다 잘 가졌고요. 반면 내일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단연 애플을 꼽아야 되겠죠. 14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5% 급등했고요. 팔란티어도 어제에 이어서 3% 이상 상승했고 AMD의 주가 흐름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그랬지만 6%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방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아이온큐 지금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3% 급락 중이고요. 그리고 엠러빈의 경우에도 2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7%까지 낙폭이 확대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자,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었죠.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응찰률이 2.35배로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때문에 장기 국채금리의 전반적인 상방 압력이 가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23%까지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98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런 가운데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를 현재 1,384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푸틴과 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둘의 만남을 주선 중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나 화답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종전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종전 관련주들 그리고 수혜주들이 당분간 부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인도가 맞게 된 관세 폭탄입니다. 50%의 폭탄 관세를 맞게 된 인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50%까지 대폭 늘어나게 됐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행정명령에는 우선 서명을 했고요. 이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3주 뒤까지 인도가 과연 협상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를 강조한 미니폴리스 총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쿡 연준 이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우려스럽다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서도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통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같이 볼까요? 내일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요. 또 오늘은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다면 내일은 3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고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실적을 발표하고 코노코필립스의 실적까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업들의 더 자세한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톱어보겠습니다. 먼저 7개 기업 상황부터 기분 좋게 점검하고 가시죠. 오늘 애플이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줬던 나스닥이었습니다. 7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애플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애플은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네요. 애플 같은 경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앞으로 미국 내에 1,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이 미국에 투자하는 총 규모는 6천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 규모, 바로 애플의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제부터 아이폰은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간밤에는 인도에서의 관세 상향 소식이 나왔죠. 25%에서 50%로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만약 애플의 1,000억 달러 투자가 없었다면 애플이 지금 현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1번이 중국, 2번이 인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과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로써 애플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전반적으로 상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장 전에 나왔던 실적 톱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디즈니입니다. 매출 예상치가 하회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좀 뜯어보면 부문별로 뜯어봐야 할 실적이 있어서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수치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매출과 함께 EPS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프리마켓에서 5%대 하락하던 주가, 그래도 장 중에는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2.66% 하락한 채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럼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하게 언급이 됐을까요? 일단 매출 전반적으로 20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겠고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스포츠, 익스피리언스, 전반적인 사업 부문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나왔냐를 비교해봤을 때 상승한 부분과 하락한 부분이 혼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영화부터 방송 그리고 OTT 산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TV 부문, 영화 부문 사업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이 디즈니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15% 마이너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가입자와 함께 훌루 가입자도 1%대 오름세 보였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5년 EPS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상향 조정됐는지 수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21일부터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맥도날드의 실적도 확인하시죠. 맥도날드도 장 전에 나왔습니다. 디즈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전부터 상승하던 주가, 오늘 장 흐름도 2.98%,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출과 EPS 수치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제목에 적어놨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호조로 이번 실적이 상승 압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일 매장 매출이 뭘까요? 최근 1년간 지었던 매장이 낸 이익만 가지고 산출한 이익률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최근 나왔던 1년 이내에 나왔던 신규 매장의 이익은 제외되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이 글로벌적으로도 33.8% 올랐고요. 특히나 미국과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2.5%, 4%와 5.6%대 올랐습니다. 특히나 미국 매출이 2개 분기 연속해서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했지만 이번에는 상승 전환해줬다라는 점이 주가의 상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매장 방문객도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방문객 0.8% 보합권이긴 하지만 증가했고요. 특히나 선방한 실적 이 안에서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와의 협업으로 연계 메뉴와 함께 신제품 출시가 상방 압력을 가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점이 EPS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때 매출과 함께 EPS가 발표가 되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EPS가 하락했다라는 점은 평균적으로 주가에 7% 정도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매출과 함께 EPS도 정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로운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애플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로 인해서 촉발된 미국 안에서의 생산기지 확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뭐 미국으로 외국에 있었던 그런 투자처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약간 그 대규모로 좀 시작을 한 것 같고 애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많은 상황이고 네. 그 밖에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외국에 이렇게 공장 생산 설비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 한다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또 더 강화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국으로 돌아와도 크게 뭐 손해 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네. 뭐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기업이 뭐 생산 공장에서 한 사람당 뭐 1억 2천만 원을 주는데 예. 3만 6천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자, 근데 미국의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렇죠. 공장이 새로 예. 생겼는데 거기는 880명만 근무를 하는데요. 네. 아까 3만 6천 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수잖아요. 10분의 1이 3,600명이니까. 근데도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로 미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10분의 1 이하로 줄여드는 네. 대부분 다 로봇들이 하죠. 예. 로봇이 하니까 이제 뭐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하든 뭐 다른 나라 중국에서 하든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인건비가 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인건비가 미국으로 갔는데도 미국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약간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데 뭐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면은 생산 인건비 그런 확충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제조업들 뭐 나이키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이 미국으로 옮겨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분위기만 봐도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죠. 바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몇 년째, 네. 수년째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쵸. 드디어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주에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뭐 젤렌스키와 또 푸틴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명이서 이제 3자 회담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서로 벽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것들을 중간에 중재자 역할로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명이서 만나면은 아무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둘이서 만나면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중간에 중재자가 한 명 끼면은 아무래도 세 명이서 좀 잘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중재자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만약 푸틴과 젤렌스키 두 명이서 만나면은 네. 푸틴이 젤렌스키를 잡아 먹으려고 하지 예.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푸틴보다 더 스트롱맨인 트럼프가 네. 또
둘 다 내 말 안 들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느낌으로 분위기로 관세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관세도 러시아에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평화 무드로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종전 기대감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어떤 섹터나 업종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네. 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파괴가 됐죠. 그 예.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설비 뭐 전쟁이 워낙 길었으니까요. 네, 원전 설비 예. 등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철도라던가 네. 아니면은 공공시설, 건물 이런 거 건설주들 뭐 건설주들 좋을 것 같고 그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예, 이런 필요로 것들도 하겠죠. 네,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뭐 동관, 배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철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배관 관련주들 이런 점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전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이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거든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러시아와 네. 푸틴을 이 트럼프가 푸틴을 견제하듯이 인도도 견제하는 건데 뭐냐면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면은 인도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25% 관세를 인도에다 매긴 건데요. 이것 또한 러시아의 것을 이용하지 마라. 어쨌든 네. 아까 전에 젤렌스키와의 평화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것들, 삼자회담을 하는 것도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 2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궁금한 부분이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러시아와의 관계가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도 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네. 푸틴과 좀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가지고 예전에 베트남에서 예. 만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과 표면적으로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데 내심으로는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래서 내심 뭐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하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번에 관세 55%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인도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땅에 그런 석유를 수입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그쪽으로 좀 약간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전쟁 견제하는 것 같아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네네. 지적들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전체를 약간 견제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는 이걸 뭐 끊지 않는 이상 관세 네네, 좀 폭탄이 계속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견제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전체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사실 뭐 중국은 전쟁하고 지금 무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재가 다 들어가서 더 제재할 것도 없다고 하네요. 예. 경제적으로 이미 다 봉쇄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도 이제 그 공산주의의 한 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길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쟁과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밤사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또 남겼는데 이번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실어주는 발언들을 남겼거든요. 어떤 발언들 나왔죠? 네, 그렇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가까운 시점에 경제 둔화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에 따른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지금 뭐 확실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고용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네. 해고는 막 올해 2번 들어서 대규모 해고, 뭐 9천 명 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신규 직원을 잘 안 뽑아요. 네. 신입사원을 잘 안 뽑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규모 네. 공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신입사원을 잘 뽑지를 않고 그 인력을 뭐 챗 GPT나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하는 약간 어쨌든 신입이 들어와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력직만 선호하게 되고 근데 경력직도 어쨌든 신입에서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입들이 할 수 있는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 이제 단순 업무를 많이 시키게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챗 GPT의 단순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네, 반복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이라던가 컴퓨터로 치면 매크로 AI가 이제 하는 거죠. 챗 GPT처럼. 그리고 또뭐 그래픽 작업도 네. 뭐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GPT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가. 그리고 로봇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쪽은 이제 로봇이 많이 하고 있어서 생산 공장에서 아까 전에 현대차의 사례도 말씀드렸죠. 인력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돈도 줄어들고 그 대신 로봇이 많이 들어섰다 이런 걸로 하니까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아졌고 어쨌든 이런 점들 좀 살리려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왜냐하면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많이 네.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보면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까지 높아졌다고. 95%면 거의 뭐 기정사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한 5%의 예. 변수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하기 싫다 뭐 이런 말들을 내비쳐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또 고집을 어디까지 피울지 아니면은 또 할지 안 할지 이런 뭐 아니면 갑자기 CPI가 튄다거나 네, 네. 예, 변수는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네. 뭐 인도 50%로 예.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인도도 50%고 브라질도 관세 50%고 뭐 많아요. 되게 예. 중국도 55%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또 다른 나라를 뭐 겨냥해서 또 25%에서 막 50%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도 많이 수입을 해올 때 비싸게 사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물가 부담이 예,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또 금리 인하 늦춰질 가능성도 소폭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애플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자, 140조 원 대미 투자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주가도 5% 급등했는데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셨죠?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요. 미국에 투자를 나선다는 거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이 기존에 중국에 공장이 95% 이상 있었어요. 생산 네. 설비가. 그래서 중국에서 대부분의 그 아이폰을 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국 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140조를 투자하면서 생산 공장을 옮겨오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설립하고 인건비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진 않는다. 생산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를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이해타산 맞춰서 하면 되고 실제로 뭐 텍사스라던가 이런 조지아 뭐 이런 쪽은 사실 뭐죠? 우리가 1시간당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시급 최저 시급이 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이 높지도 않아요. 어.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당 최저 시급이 10,000원 약간 네. 넘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텍사스의 최저 시급이 1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예. 예, 예. 근데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예. 미국은 뭐 뉴욕주나 워싱턴 이런 데는 좀 높아요. 예, 그렇죠. 뭐 최저 시급이 15,000원, 17,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텍사스 이쪽은 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 시급. 그래서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애플도 미국으로 옮겨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키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대부분 미국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관세도 피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도 좀 챙겨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뽑아주신다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디즈니를 보고 있는데요. 디즈니 오늘 실적 발표를 또 했었죠. 네, 근데 디즈니가 사실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디즈니의 실적을 좀 보면은 사실 뭐 부진했던 부분은 영화와 전통적인 방송 케이블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 같은 거는 뭐 썬더볼츠나 엘리오 애니메이션, 썬더볼츠 뭐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이 좀 약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기존에 우리 극장에서 하는 영화들은 좀 안 좋게 됐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디즈니 플러스 OTT 쪽은 180만 명이 직전 분기보다 늘었어요. 가입자가. 예. 그래서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2,7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직전 분기보다 180만 명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긍정적이고 결국은 요즘은 이제 OTT,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 테마파크와 크루즈 이런 것들 이런 체험 부분, 체험 사업도 8%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전통적인 극장 사업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그래도 스트리밍 쪽에 있습니다. 네, 스트리밍이 계속되고 그래도 이게 저는 영화 산업이 전통적인 극장 영화 산업이 네. 계속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일정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데이트, 하는데 예, 그렇죠.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무조건 있어요. 뭐 가족들 단위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영화 보고 극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장 관심주로 디즈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